중국어 동요 萤火虫, 개똥벌레.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현입니다. 자, 여기 그림 보니까 딱 알겠죠? 오늘 함께 연습할 동요는요, 개똥벌레라는 제목입니다. 萤火虫이라고 하고요. 개똥벌레라고 하는데, 개똥벌레 다 아시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벌레예요. 근데 시골에 여름에 가면은 밤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 잘 보면은 이렇게 작은 불빛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이 불빛의 주인공은 바로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반디라고 부르죠. 반디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반딧불이과에 들어있는 딱정벌레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반디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뭐 반딧불이라고도 하죠. 근데 반딧불이라고 하면은 이 반디라고 하는 곤충, 개똥벌레라고 하는 이 곤충, 이 꼬리 부분에서 나오는 그 불빛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표준어로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 이름이고요. 개똥벌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개똥벌레 관련해서 노래도 있었죠.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뭐 옛날 노래긴 합니다만 개똥벌레라는 그런 제목의 노래도 있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는 반디라고 해석을 해주고 시험 볼 때 반딧불이 또는 뭐 개똥벌레를 중국어로 써라 이렇게 시험을 낸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우리 반디는 배운 적이 있는데 개똥벌레는 배운 적 없어서 못 썼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똥벌레와 반딧불이 같은 내용입니다. 자, 반디라고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EBS 반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EBS 인터넷 라디오를 반디라고 합니다. EBS 초급 중국어나 어학 프로그램을 반디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핸드폰에 어플 설치하셔도 되고요. 컴퓨터로 들으실 수도 있고요. 반디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중국어 공부라든지 어학 공부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BS 반디는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萤火虫이고요. 첫 번째 줄 이렇게 됩니다. 小小萤火虫小小萤火虫飞到西飞到东飞到西飞到东这边亮那边亮这边亮那边亮好像许多小灯笼好像许多小灯笼 내용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 번 더 빠르게 읽어볼게요. 小小萤火虫飞到西飞到东这边亮那边亮好像许多小灯笼 아직 뜻 몰라도 괜찮아요. 발음 듣고 그대로 흉내내면서 읽는 연습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병원 본문서 천천히 발음 익혀볼게요. 小小萤火虫 샤오도 제3성, 샤오도 제3성. 그래서 두 글자가 다 제3성이니까 앞에 있는 글자가 제2성으로 올려 있습니다. 小小萤火虫小小萤火虫飞到西飞到东飞하면 날다란 뜻이죠. 飞到西飞到东 그 다음에요. 这边亮那边亮这边하면 이쪽 那边하면 저쪽이 됩니다. 这边亮那边亮好像许多小灯笼好像许多小灯笼 자, 한 번 더 빠르게 읽습니다. 小小萤火虫飞到西飞到东这边亮那边亮好像许多小灯笼 자, 어떤 내용인지 한 줄 한 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小小萤火虫이라고 했어요. 小小萤火虫 샤오자는 작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동물 이름 앞에 샤오가 붙게 되면은 그 동물의 새끼를 나타내죠. 고 하면 개구, 샤오고 하면은 강아지가 되고요. 마오 하면 고양이고, 샤오마오 하면은 새끼 고양이가 됩니다. 小小萤火虫 하는 얘기는 뭐 우리가 굳이 이 반딧불의 새끼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작은 반딧불, 뭐 꼬마 반딧불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小 제3성입니다. 근데 두 글자가 연달아 제3성이 나오니까 小小萤火虫 하는 식으로 맨 앞에 샤오를 제2성으로 발음해 주세요. 小小라고 두 번 쓴 이유는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글자를 하나 더 넣은 것도 있고요. 또 좀 더 귀여운 어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냥 小萤火虫보다는 小小萤火虫 하면은 유아어답게 조금 더 재미있는 리듬감을 줍니다. 우리말에서도 뭐 까까, 지지, 뭐 떼떼 뭐 이런 식으로 유아어는 똑같은 발음을 반복하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小小鸭子嘎嘎叫 작은 오리가 꽥꽥꽥 웁니다 라고 하는 동요도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小小鸭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小鸭子보다 小小鸭子하면 훨씬 더 귀여운 어감이 들어가요. 우리 텔레토비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죠. 텔레토비를 꼬마 텔레토비라고 안 하고 꼬꼬마 텔레토비라고 합니다. 꼬마 텔레토비와 꼬꼬마 텔레토비 어느 게 더 귀여운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 어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小小萤火虫 꼬꼬마 뭐 반딧불이, 꼬꼬마 개똥벌레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萤火虫이라는 말이 바로 개똥벌레, 반딧불이라는 얘기입니다. 萤火虫 총이 벌레 충자예요. 萤火虫이라고 하면은 개똥벌레가 됩니다. 자, 작은 개똥벌레, 꼬꼬마 개똥벌레, 小小萤火虫 두 번째 줄 갑니다. 飞到西,飞到东,飞到西,飞到东 飞하면 날다라는 뜻이에요. 비행기가 飞机, 飞机 하면 비행기죠. 到 하면은요, 이르다,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날라서 도착합니다. 어디로 도착해요? 시, 서쪽이죠. 동서남북 할 때 동시남北라고도 하고요. 중국에서는 동남서북에서 동남시北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서쪽으로 날고 동쪽으로 납니다 라는 뜻으로 飞到西,飞到东 근데 잠깐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하고 갑시다. 우리가 보통 동서남북, 뭐 동남서북 하듯이 동자를 제일 앞에 놔요. 근데 여기서도 飞到东,飞到西 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飞到西,飞到东 이라고 서쪽을 먼저 써줬을까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쭉 읽어 나갑시다. 飞到西,飞到东 해석하면서요. 우리 道자 연습을 좀 더 해봅시다. 자, 이런 표현도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吃到饱, 吃到饱 라는 표현이 있어요. 吃, 먹다, 到, 이르다, 도착하다, 饱는 배부르다예요. 먹고 배부를 때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배부를 때까지 먹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 배부를 때까지 먹는다, 吃到饱. 보통 무한 리필 식당 있죠? 배부를 때까지 양껏 마음껏 먹으라 라고 하는 곳에 吃到饱 라고 써놨습니다. 뷔페 식당 또는 무한 리필 이런 곳에 가면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吃到饱. 자, 유명한 말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活到老,学到老. 活, 살다 라는 뜻이에요. 到, 이르다, 老, 늙을 때까지 살고, 学, 배우다, 到, 이르다, 老, 늙다, 늙을 때까지 배운다. 活到老,学到老 하면은 늙을 때까지 살면서 늙을 때까지 배운다. 평생 배운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자, 배움에는 끝이 없다. 중국어로 뭐라고 해요? 活到老,学到老 라고 합니다. 외워두세요. 活到老,学到老. 근데 제 옛날 대학 친구들은요. 活到老,学到老 라고 하지 않고 이런 얘기 했어요. 活到老,玩到老,活到老,玩到老. 늙을 때까지 살고 늙을 때까지 논다. 노는 건 평생 해야 될 일이다. 평생 논다. 뭐 이런 의미로 活到老,玩到老 라고 했고요. 술 좋아하는 친구는 活到老,喝到老,活到老,喝到老. 늙어 죽을 때까지 술 마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요 라, 学자 대신에 완자를 쓴다든지 뭐 吃자를 쓴다든지 喝자를 쓴다든지 다른 동사를 써서 재밌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飞到西,飞到东, 道자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세 번째 줄로 갑니다. 这边亮,那边亮,这边亮,那边亮. 자, 这边 하면은 이쪽이에요. 이쪽을 갖다 这边이라고 합니다. 亮 하면은요, 밝다라는 뜻이에요. 밝다. 那边 하면은 저쪽이죠. 那边. 边자가요, 해변, 강변 할 때 변자예요. 그래서 바닷가, 해변을 얘기할 때는 海边, 강변이라고 할 때는 河边이라고 합니다. 이때 边자는 제1성이에요. 근데요, 이쪽, 저쪽, 위쪽, 아래쪽 할 때 上边, 下边, 앞쪽, 뒤쪽 할 때 前边, 后边, 左边, 右边, 뭐 이런 식으로
좌우, 뭐 방향을 나타내는 방위사 앞뒤에 붙었을 때는, 방위사 뒤에 붙었을 때는 비엔자는 약하게 경성어로 발음합니다. 자, 이쪽입니다. 这边. 저쪽은 那边. 북경에 가면은 这边, 那边 하는 식으로 얼자를 넣어서 얘기하기도 하죠. 자, 이쪽도 밝고 저쪽도 밝아요. 这边亮,那边亮. 예, 량은 밝다라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 줄입니다. 好像许多小灯笼. 好像许多小灯笼. 好像 하면은 마치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许多, 许多 하게 되면은 많다, 많은이란 뜻입니다. 마치 뭐뭐 같아요. 뭐 같냐? 许多 많은 小灯笼. 灯笼이라고 하면은 등을 얘기합니다. 초롱. 이 우리가 이 무슨 행사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밝은 등 많이 이렇게 켜놓잖아요. 중국에 가보면은 빨간색 등을 여기저기 이렇게 켜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떵롱은 등이라는 뜻으로 불 밝히는 그런 등이에요. 마치 수많은 작은 등불 같아요 라는 요 뜻인데, 사진 하나 봅시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반딧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마치 등불 여기저기 켜놓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마치 수많은 작은 등불 같아요 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온 사진인데요, 반딧불이 사진인 것 같아요. 등을 진짜 켜놓은 것이 아니고 반딧불이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빛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딧불 사진을 조금 더 노출을 많이 줘서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마치 불이 나는 것 같은 이런 사진도 있었습니다. 여기 반딧불이 잔뜩 날아다니는 것이 많은 등불을 켜놓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동요의 마지막 줄이 나와 있는데요. 떵롱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등을 켜는 거. 그런데 우리 4월 초파일 같은 경우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거리에 쭉 걸어놓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떵롱이라고 합니다. 떵롱. 자, 떵롱 하면 작은 등인데요. 꼭 모양이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긴 떵롱도 있습니다. 멋있죠? 네, 이런 거 하나 딱 있으면은 분위기도 좋고 좋을 것 같아요. 자, 떵롱은 등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등이고요. 그죠? 자, 여기서 롱자 놔두고 앞에 떵자 대신에 니아오를 써서 니아오롱이라고 하면 뭔지 아세요? 니아오롱이라고 하면은 새장을 얘기합니다. 롱은요, 뭔가 가두다, 뭐 이렇게 덮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떵롱은 등을 이렇게 가둬놓는 그 틀이고요. 니아오롱은 새를 가둬놓는 그런 틀이라는 거 생각해 주세요. 롱자가요, 한국어로 읽으면 농이에요, 농. 장농할 때 농자입니다. 뭔가 이렇게 가둬두는, 담아두는 거죠. 니아오롱 하면은 새를 가둬두는 그런 새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롱자가 나와서 단어 하나만 더 연습하고 갑시다. 롱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롱티라고 하면은요, 찜기, 뭐 찜빵이나 만두를 쪄먹는 찜통을 롱티라고 한다라는 거. 여기 바로 롱티 하나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갑시다. 자, 그럼 우리 동요 배운 거 우리말로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꼬꼬마 개똥벌레 첫 번째 줄 어떻게 됐었죠? 小小萤火虫, 小小萤火虫. 서쪽으로 날고 동쪽으로 날아요. 飞到西,飞到东. 飞到西,飞到东. 이쪽도 밝고 저쪽도 밝아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반짝반짝거린다는 얘기예요. 这边亮,那边亮.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쪽에서도 반짝거리고 저쪽에서 반짝거려요 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근데 반짝이다라는 낱말에 낱말이 또 따로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그냥 밝다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쪽도 밝고 저쪽도 밝아요. 这边亮,那边亮. 마지막 줄이에요. 수많은 작은 초롱 같아요. 好像许多小灯笼. 好像许多小灯笼. 자, 글자 안 보고 외워봅시다. 小小萤火虫飞到西飞到东这边亮那边亮好像许多小灯笼 자, 글자 보면서 갈게요. 小小萤火虫飞到西飞到东这边亮那边亮好像许多小灯笼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작은 개똥벌레, 꼬꼬마 개똥벌레 小小萤火虫 서쪽으로 날고 동쪽으로 날아요. 飞到西飞到东 이쪽도 밝고 저쪽도 밝아요.
这边亮那边亮. 마치 수많은 작은 등불 같아요. 好像许多小灯笼.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접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는 시간에 암기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세요. 자, 좀 전에 제가 이거 쭉 읽으면서 했던 얘기 중에 왜 동쪽으로 날고 서쪽으로 날고 라고 동자를 먼저 쓰지 않고 서쪽으로 날고 동쪽으로 난다 라고 순서를 바꿨을까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감 잡으셨어요? 자, 여기 전체적으로 봅시다. 小小萤火虫飞到西飞到东这边亮那边亮好像许多小灯笼亮东총 이런 식으로 이응 발음으로 끝나는 발음을 뒤에 놨어요. 똥하고 롱은 아분이에요. 운을 맞추기 위해서 飞到东飞到西라고 하지 않고 순서를 바꿔서 飞到西飞到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글을 쓸 때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이런 것까지 조금 신경 써서 하게 되면은 좀 더 잘 만든다, 글을 잘 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반딧불을 모으면은요, 유리병 같은 데 놓으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조명기구처럼 쓸 수 있죠. 그래서 나온 옛말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옛날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불빛이 없어서 밤에 책을 못 읽으니까 이 반딧불을 모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책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낭잉照书 낭잉照书라는 말은요, 진나라 때 차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등잔에 넣을 그 등잔 기름을 살 돈이 없어 여름에 반딧불이 수십 마리를 잡아서 주머니에 넣어 반딧불로 책을 비춰서 글을 읽었다라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낭잉照书 낭, 주머니 낭자입니다. 잉 하면은 반딧불 형자고요. 짜오가 비추다, 책 썼자, 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낭, 잉, 짜오, 수. 그래서 주머니, 반딧불, 비추다, 책 요 네 글자를 합쳐서 낭잉, 짜오, 수라고 하는데요. 다르게 표현하기도 해요. 낭잉, 이에두, 밤에 글을 읽는다라는 뜻으로 반딧불 주머니로 밤에 글을 읽는다라고 낭잉 이에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인터넷에서 중국 인터넷에서 낭잉 이에두라든지 낭잉 짜오수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밤에 여기 주머니 안에 반딧불을 요즘 뭐 불 켜듯이 조명처럼 켜놓고 책을 읽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가만 보세요.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을 펼쳐놓은 거 보면 좀 이상해요. 그죠? 여기 조금 크게 볼까요? 네. 이렇게 펼쳐놨는데 뭔가 쭉 다다다다닥 펼쳐놨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뭐 장작 같은 걸 쌓아놨는데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책을 본다고 했는데 책이 아니고 이상한 걸 보고 있네요. 자, 다른 그림도 하나 볼게요. 여기도 보니까 좀 전에 그 장작 묶음 같은 게 여기저기 널려 있고요. 책상 위에도 장작 같은 게 있고 여기 지금 반디를 모아서 노랗게 불 켜놓은 그런 조명이 있고요. 여기에 비춰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읽고 있는 거. 이게 뭐죠? 옛날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죽간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죽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박스를 열고 죽간을 한번 꺼내 볼게요. 예, 이렇게 생긴 건데요. 옛날에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이런 대나무 판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천자문이 들어있는 죽간입니다. 돌돌 말아놓으면 장작을 말아놓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진나라 때만 하더라도 기원전 1100년 정도 되던 춘추전국 시대, 그 시대의 나라예요. 종이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서기, 그러니까 기원 후 100년 정도에 만들어졌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이른 종이의 뭐 흔적이라고 해서 뭐 양피지도 있고 저쪽에 파피루스라고 해서 이집트 쪽에 그런 종이를 대용했던 것도 있는데 뭐 빠르면 막 2세기 BC 2세기 정도의 뭐 종이의 흔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종이는 서기 100년경에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갑골문을 봐도요, 이 책자는요, 이렇게 죽간을 세로로 쭉 되어 있는 죽간을 동그란 끈으로 묶어 놓은 형태로 이런 식의 글자로 책을 나타냈습니다. 책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쭉쭉 변해 오다가 현대 책자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 크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책자입니다. 책이라고 한자를 쓰는데 이 책자는요, 죽간을 두 개 놓고 끈으로 연결한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바로 그 옛날 책 죽간입니다. 우리가 중국어 배우면서요, 상식적으로 이런 것도 하나 알아나갑시다. 근데요, 간혹가다 그림을 찾아보면은 이런 그림도 나와요. 진나라 때 사진이라고 해놓고 이 반딧불 모아놓은 등불 아래 이런 책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디자이너가 그 당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책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그려놨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림을 보고도 이 그림 다 틀렸어, 이 그림 맞게 그렸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길러봅시다. 물론 어린이들이 이런 죽간을 모르니까,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모르니까 책을 봤다라고 해서 이렇게 책을 그려놓았다는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전공자니까 이거는 그림 잘못됐네, 이 당시는 종이책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종이책을 봐. 만약에 뭐 후대 청나라 때 그림이다 라고 하면은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진나라 때, 진나라도 여러 개가 있어요. 진시황할 때 진나라가 아니고 앞서 잠깐 나왔었는데요, 요 진짜입니다. 그 진나라 할 때 진짜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 진나라든 뭐 이쪽 진나라든 종이가 없던 시절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런 죽간이 있었다라는 거, 그거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근데 여름이면은 반딧불 모아가지고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겨울이면 반딧불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네, 우리 다 알고 있죠? 눈을 가지고 눈에 비치는, 눈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그 빛으로 책을 읽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잉쉐 이에도, 여기는요, 앞서서는 차윤이라는 사람이 반딧불에 비춰서 글을 읽었다라고 했는데 이 눈은요, 손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 진짜입니다. 진나라 진짜, 요 진짜예요. 진나라 때 손강이라는 사람이 집이 가난해가지고 불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 기름을 살 수 없으니까 겨울밤 눈에 반사되는 빛으로 글을 읽었다라고 해서 이 반딧불과 눈 두 가지를 이용해서 밤에 글을 읽는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바로 잉쉐 이에두라는 말이에요. 인터넷 찾아보면 이것도 역시 눈에 비친 그 불빛으로 그 책을 읽는 게 나오는데 여기도 역시 종이책이죠. 요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요. 자, 형설지공, 우리말로 이렇게 하는데요. 형설이라는 말 기억합시다. 형이 바로 반딧불이고요, 설이 눈설자예요. 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주머니 낭자 아까 나왔었죠. 낭, 잉, 잉, 쉐. 자, 요 주머니인데요. 무슨 주머니냐? 반딧불 주머니와 눈에 비치는 눈빛, 눈에서 나오는 그 빛 해가지고 주머니 낭자, 반딧불 형자, 비출 영자, 그 다음에 눈설자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딱 두 글자, 형설이라고 해서 잉쉐라고만 해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반딧불과 눈은 힘들게 어렵게 노력해서 공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형설지공이라고 합니다. 이 형자가 바로 반딧불 형자예요. 그래서 사전 찾아보면은 반딧불 눈과 함께하는 노력이라는 뜻으로 고생하면서 부지런히 꾸준하게 공부하는 자세를 이르는 말이다. 중국 진나라 때 차윤과 손강이라는 사람이 반딧불과 눈빛을 이용해 가지고 어렵게 공부했다, 글을 읽었다라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자, 형자, 맨 앞에 있는 이 형자 좀 크게 볼게요. 반딧불 형입니다. 간체자로 쓸 때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동요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작은 꼬꼬마 반딧불, 小小萤火虫, 서쪽으로 날고 동쪽으로 날아요. 飞到西飞到东, 飞到西飞到东. 이쪽에서 밝고 저쪽에서도 밝고 이쪽 저쪽 반짝여요 한다 할 때 这边亮那边亮, 这边亮那边亮. 마치 수많은 작은 등불 같아요. 好像许多小灯笼, 好像许多小灯笼.
자, 빠르게 읽겠습니다. 小小萤火虫飞到西飞到东这边亮那边亮好像许多小灯笼. 안 보고 외울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반딧불과 죽간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얘기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谢谢我们下期再会